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 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같은 변수, 다른 변수, 코딩 변경 관련된 후속편입니다. 이 편의 내용, 실제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동영상 교육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변수, 다른 변수 코딩 변경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를 제가 게시를 했고 그것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 뭔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 뭔지 이 메뉴의 기능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동영상을 연이어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관련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한 걸로 다 알고 저는 그 다음 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실제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연속형 자료가 있을 경우에 범주형 자료로 전환을 할 때 이런 코딩 변경 메뉴가 유용하게 쓰이고요. 두 번째는 역채점 문항을 역채점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더미 변수를 만들 때 그때도 이 코딩 변경 메뉴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더미 변수를 만드는 것은 별도로 또 이것도 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영상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역적 특성 변수 중에서 연속형 자료가 있을 경우에 범주형 자료로 전환할 때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역채점 문항을 역채점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렇게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연속형 자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샘플 DB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제 연구 대상자의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제 조사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령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을 때 연령대로 받질 않고, 연령대로 하면은 뭐 20대 이하, 30대, 40대 이런 식의 연령대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가로를 이렇게 열어서 당신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하고 가로를 열어서 몇 세 이렇게 이제 설문지를 적었을 경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가로 안에다가 자신의 나이를 숫자로 표기를 하겠죠. 그럼 그런 숫자들을 다 코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속형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령을 수집을 했을 때 1번 응답자는 43세인 거고 2번 응답자는 55세인 거죠. 그리고 4번 응답자도 55세, 그리고 9번 응답자는 42세.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을 다양하게 숫자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연속형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논문에다가 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역적 특성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빈도표 같은 걸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연령을
이제 빈도표로 제시를 할 때요. 빈도 분석 한번 해볼까요? 빈도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빈도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18세가 1명, 26세 2명, 27세 4명 쭉 하면 그 나이가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80세는 300명, 95세는 4명, 최상의 나이는 105세네요. 105세 1명. 이걸 다 빈도표로 어떻게 나타내냐 이 말이에요. 빈도표로 다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이 나이의 범주가, 연령의 범주가 넓죠.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연령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히 연구 대상자 집단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도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나이를 하나씩 하나씩 다 빈도를 나타내서 표현을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이걸 좀 효율적이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 지금 이제 인구 이 뭡니까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제가 이 빈도 분석을 할 때 그냥 빈도 분석만 실시를 했는데 도표에 가서 막대 도표 이렇게 계속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막대 도표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막대 도표를 형성을 한 걸 제가 지금 캡처를 떠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이 막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연령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이 자료는 특이하게도 65세 이상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미만인 하나의 집단을 만들고 연령대를 그렇게 구분해 보면 임의로 연구자가 구분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도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65세 미만, 그 다음에 연령대를 65세에서 70세까지, 그리고 71세에서 75세까지, 그리고 76세 이상 이렇게 이제는 4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그걸 빈도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다시 65세 미만의 연령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지 그걸 빈도 분석표로 이렇게 4개의 하위 집단, 하위 범주로 구분을 해서 빈도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숫자로 표기된 이런 데이터, 양적 데이터를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범주형 데이터로 바꾸는 데 있어서 유용한 그런 SPSS의 이제 메뉴 중에 하나가 변수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 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죠. 변환에 가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 있는데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가급적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했을 때는 여기서 이 코딩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면 원 자료가 43세, 55세, 51세 이렇게 들어간 원 자료가 소실될 위험이 있어요. 내가 실수로 저장을 누르거나 이러면 원 자료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변수에다가 코딩 값을 다르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한번 여기 이렇게 4개의 인구 집단으로 나눠서 연령 집단으로 나눠서 한번 코딩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다른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변수를 뭐 연령 언더바 뉴라고 새로운 연령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설명란에도 똑같이 연령 언더바 뉴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4개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4개로. 65세 미만 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집단의 명목 척도인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숫자로 하나씩 부여를 하면 되죠. 그래서 65세 미만 집단을 1번으로 부여를 하고
65세에서 70세 집단은 2번으로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기준값을 변수값 설명이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면 여기에 숫자 1을 집어넣고 65세 미만이죠. 65세 미만 집단은 1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0세 집단을 2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2번 65세에서 70세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 3번 집단은 71에서 75세 71에서 75세 이렇게 또 추가를 눌러서 변수값을 설명을 하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6세 이상이니까 4번 집단은 76세 이상 집단으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변환을 누르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누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변환을 할 변수는 어느 거죠? 이거죠. 만, 연령. 원래 변수는 이거였죠. 그걸 이제 변수 입력, 출력 변수 창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난 뒤에 새롭게 이 변수의 코딩 값을 다른 곳으로 출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변수로. 그 해당되는 다른 변수의 이름, 아까 만든 연령 언더바 new 이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연령 언더바 new 그리고 설명은 비워놔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난 뒤 바꾸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뭐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연령 언더바 new를 출력 변수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값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존 값 원래 여기 연령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A4 언더바 2 언더바 GA1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연령값 그게 기존 값이 되겠죠. 그 연령값이 일단 65세 미만을 1번 집단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65세 미만인 경우에 범위를 이 경우에는 값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기존 값을 뭐 어떤 값 최저값에서 다음 값까지의 범위 이렇게 해서 65세 미만이랬으니까 미만은 포함을 안 하잖아요. 65세를요. 그러니까 64세까지가 되겠죠. 64까지를 집어넣으면 최저값에서 어떤 값이 최저값인지는 모르지만 최저값에서 64세까지의 범위는 새로운 값으로 뭘로 부여한다? 1로 부여하겠다. 아까 1번으로 변수값 설정을 했잖아요. 여기서요. 1번으로. 그래서 새로운 값은 1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lowest through 64 이렇게 되어 있죠. 64 최하 점수부터 최하값부터 64까지는 새로운 값을 1로 부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난 뒤 65세에서 70세까지 이거는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지금 65세에서 70세까지 미만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면 범위를 65에서 70세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값은 새로운 값으로 2번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일에서 75세까지 70일에서 75세까지는 기준값을 새로운 값을 3으로 부여를 아까 했었죠. 여기 값 설정을 할 때요. 그래서 3으로 지정을 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세 이상인 경우 76세 이상은 다음 값에서 최고값까지의 범위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76을 넣고 그 기준값을 새로운 값의 기준값을 4로 설정을 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65세 미만은 1번으로 65세에서 70세는 2번으로 71세에서 75세까지는 3번으로 76세 이상은 4번으로 새롭게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코딩을 한다. 그걸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됐다는 설명문이 나오는데요. 이제 데이터 보기에 가서 이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수점 이하가 나오니까 좀 보기가 별로니까 여기에 변수 보기 창에서 변수 보기 탭에서 소수점을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데이터 보기 창으로 가면 이제 소수점이 없어졌죠. 여기에 없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65세 이제 미만이었죠. 65세 미만인 그런 집단,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 뭘로요? 1로 코딩 값이 변경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76세인 경우는, 자, 변수 보기에 갔을 때 값에서 한번 보세요. 76세 이상인 경우에는 4번 값을 주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딩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연령류를 이제 분석을 하면요. 빈도 분석을 하면 이제 연령대로, 아까하고 좀 다르게, 이때는 연속형 변수로서 모든 연령 단위가 다 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연령대로 표시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빈도 분석표로 제시하기 좋은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65세 미만은 1197명이고 11.5%다. 유효 퍼센트가 11.5%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65세에서 70세는 유효 퍼센트가 24.4%이고 빈도는 2,548명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으로 되어 있는 그 연속형 변수를 이렇게 연령대의 범주형 변수로, 또 뭐 이산형 변수로 이렇게 바꿔서 빈도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이고요. 두 번째, 어떨 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역차점 문항을 역차점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을 뭐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뭐 척도인 경우에는 뭐 이제 문항수가 복수 문항으로 되어 있겠죠. 아주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2개 문항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설문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항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점 리커트 척도로 이제 응답 범주를 정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네요. 근데 2번 문항을 보니까 2번 문항은 뭐예요? 현재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문을 받았어요. 왠지 보니까 요거는 긍정문이고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하면서 긍정문이고, 이것은 좀 문항에 해당이 되죠.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질문을 한 거고요. 이럴 경우에 어느 하나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거꾸로 채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채점이라는 게. 그래야지 동일한 수준의 제 우울증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인 경우에 이 값이 높을수록 우울증 수준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면은 우울증이 더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긍정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이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채점을 해야겠죠. 그래야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더 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십니다 했는데 5번에 체크를 한 사람은 우울증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1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점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바꿔야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울증 점수가 높을수록, 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수준이 높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면 이 점수는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뭐 매우 그렇다가 나올수록 우울증이 더 심한 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긍정문인 경우에는 우울증이 심하게끔 만들려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1점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아주 많이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울증이 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낮게 부여를 하고,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우울증이 심한 거겠죠.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점수를 5점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채점을 할 때도 이런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채점을 어떤 걸 이제 변수 보기 탭으로 가서 우울증 척도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생활 만족이라는 긍정 문항 이 변수를 지금 이제 역채점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코딩 값을 변경을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원래 있는 정보가 소실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가급적 이렇게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붙이는 걸로 해요. 자, 역채점 문항. 이렇게 역채점 문항이니까 D5번 언더바 1 변수의 역채점 문항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란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여는 넣고,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복사를 하시고요. 같이 이렇게 여기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그대로 값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로 소수점 없는 걸로 바꿔놨고요.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난 뒤에 자, 변환에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번에는 어떤 변수의 코딩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D5라고 되어 있는 거, D5 언더 1. 그러니까 D5 언더 1은 여기 있죠. D5 언더 1. 우울증 척도 중에서 현재 생활 만족에 관련된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이제 이렇게 창으로 이제 숫자 변수 있는 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 출력 변수는 새로운 변수 만든 거, 이 변수의 이름을 쓰면 되겠죠. D5, 영문으로 D5 언더바 1 그리고 언더바 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고 바꾸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출력 변수에 이제 새로운 변수, 새롭게 만든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5 언더바 1에 있는 코딩 값을 이제 D5 언더바 1 언더바 역의 변수로 옮겨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기존 값과 새로운 값으로 해서 값을 바꿔야겠죠. 아까 이제 분석할 때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건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고, 자, 역채점을 할 때는 5점인 것을 1점으로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돼요. 4점인 것은 몇 점으로 바꾸죠? 2점으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점인 경우는 그대로 3점, 2점인 경우에는 4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점인 경우에는 5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죠. 기존 값이 5이면 이제 5, 4, 3, 2, 1이면 역순으로 1, 2, 3, 4, 5로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느냐, 이렇게 잘 됐네요. 그러면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행이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변수 보기, 데이터 보기 탭으로 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영문항이 2번인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번으로 바뀌었죠. 3이면 3 그대로 있고 4이면 2로 바뀌, 이렇게 역채점 문항으로 바꾸고 난 뒤에 이제 바꾸는데도 이렇게 변환, 다른 변수의 코딩 변경, 같은 변수의 코딩 변경, 이 메뉴가 쓰일 수 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